제가 보기에는 대구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요. 한 번도 똑같이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구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고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부산이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대구로 달려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대구로 달려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역사는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잘 봅시다. 그러면 옛날에 대구가 투기과열 조정지역이 해제가 될 때 해제되고 나서 급등을 했으니까 대구도 이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부산처럼 급등을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요. 한 번도 똑같이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전에 됐던 대로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조정지역이 해제된 거는 맞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또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은 대구, 부산 2등, 3등 하는 광역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대구는 그때와 다르게 어때요? 일단은 입주 물량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요. 수급이 깨져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면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급등을 할까요? 많이 빠져서? 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은 수급입니다. 수급. 자, 그러면 대구를 한번 봅시다. 대구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입주 물량인데요. 입주 물량. 자, 크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 파란색이 적정 입주 물량이고 이 빨간색이 당해 입주 물량이에요. 당해 입주 물량. 그러니까 여기는 2021년인데 작년이죠. 작년에는 적정 입주 물량이 12,000세대인데 그때 입주 물량이 16,000세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입주 물량보다 조금 입주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정 입주 물량이 12,000세대인데 당해 입주 물량이 18,000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대구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인데도 급락했단 말이야. 몇 억씩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문제예요. 내년에는 적정 입주 물량이 12,000세대인데 실제 입주 물량이 31,000세대예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아파트 가격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급을 보면 18,000세대 입주하던 게 이제 31,000세대 입주한다는 거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여전히 적정 입주 물량 12,000세대에 입주 물량 2만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입주 물량이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라색을 보면은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계속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으로 입주 물량이 그 실제 입주 물량보다 점점 많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떨어졌다고 사게 되면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그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하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억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몇 억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이 조정지역 해제될 때하고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어요? 자, 금리도 많죠. 금리 차이도 많습니다. 수급으로 큰 그림이 만들어지지만 주변에 수많은 변수들이 조금씩 영향을 주는데 이 금리는 초반에는 영향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지만 금리가 점점 올라와서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수급도 수급이지만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지금 금리가 빅스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빅스텝을 한다고 해서 금리가 갑자기 2%, 3%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도 그걸 바라지 않고 하지만 점점 누적으로 계속 부담을 줄 거고 청약을 받아도 대출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사가도 대출이요. 그러면 실제 소득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부도가 날 정도로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그렇게 영향을 줄 거냐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나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는데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고 입주 물량도 앞으로 많고 그렇다면 대구는 과연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조정지역 해제되기 전부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대구 어떻게 생각하냐, 대구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의 입주 물량이라든가 미분양 증가 추이, 그 다음에 금리의 상승 속도,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구보다 더 좋은 것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대구에 꼭 해야 되면 모르겠는데, 뭐 투자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는 대구에서 꼭 집을 사서 이익을 내야 되는 게 투자는 아니잖아요. 어디에 하든 간에 이익을 잘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대구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예,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 강의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에 수많은 강사들이 있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누구라도 좋으니까 최대한 좀 많이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시장이요, 옛날처럼 사기만 하면 오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기만 하면 오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우 신중해져야 돼요. 10번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예전보다 이제 앞다투어 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뭐라고 했어? 막사무소라고 했어. 막사무소. 막 사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 수도 있어. 전국이 다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자, 2022년부터는 지방에 불 꺼지는 데가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로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지역 해제됐다고 해서 조정지역 해제되는 곳을 막 달려가서 옛날하고 똑같은 결과가 올 거라며 막 달려가지 마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하지 않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